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제주 아픈 역사인 4.3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솔직히 상세하게 아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3에 대해서 보다 이제 심층적으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잘 알기 쉽게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역사의 조예가 좀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께 4.3에 대해서 알려달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을 할 텐데요. 4.3 사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또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간 보고서인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분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상보고서에서 나온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요. 이거는 젊은 세대인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4.3이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네, 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안타깝지만 이게 어떤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벌어진 이념 전쟁의 어떤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은 희생과 아픔을 겪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와서는 이 4.3 사건에 대해서 순수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여러 가지 또 그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일부 정치적 목적으로 굉장히 이 4.3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이제 심도 있게 순수하게 우리 제주의 아픔을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정당이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4.3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실체를 왜곡하거나 또 폄하하거나 또는 과장되게 해서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분들, 희생당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방향으로 우리가 4.3을 해석을 해야 이제 지금까지 소모적인 그리고 또 여러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4.3은 진정 우리 제주 과거 도민들의 아픔을 딛고 우리 미래 지향을 하는 우리 도민들의 4.3에 관련된 그런 희생 정신을 딛고 우리 제주 미래를 한 마음으로 뭉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3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3은 워낙 방대한 분량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보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가급적 좀 간략하게 줄이면서
그렇게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3 사건에 관해서 우리 정부 공식 기록인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4.3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 2003년도 12월 달이죠. 이 보고서를 발간할 때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 총리께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진상보고서 서문에 밝혀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은 이 진상보고서는 제주 4.3 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서문에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이 4.3에 관한 논쟁에 있을 때마다 이 4.3 사건 진상 보고서 내용을 어떤 바이블처럼 여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 진상 보고서의 목적은 희생자들의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주안점을 두었지 역사적 사실의 평가에 근거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은 우리 정부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46년도 3월 1일 관덕정 앞에서의 발포 사건에 기인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3의 본질은 4.3 당일 일어나게 된 무장 공개된 본질은 그 목적은 분명히 단정 반대, 즉 그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 50선거를 저지할 목적으로 4.3 무장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지만 47년 3월 1일로 기점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47년도 3월 1일 기마경찰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치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군중들을 향한 발포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4월 3일 48년도 4월 3일 무장공개가 없었을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3월 1일 그때 발포 사건이 없었더라도 4월 3일 무장공개는 발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7년 3월 1일 발포 사건에 따르는 총파업과 기타 여러가지 우리 제주도민들의 그런 탄압에 대한 부분과 48년도 4월 3일날 남로당에서 이한 무장공개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진상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제 47년도 3월 1일 그 발포 사건에 대해서부터 그 배경과 그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